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에 변한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요거를 하는 기법이 이제 풀이의 변환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은 풀이의 시리즈라는 걸로 분석을 한다. 즉 풀이의 급수라는 걸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 보면은 주기적이지 않은 신호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풀이의 급수라는 거, 풀이의 시리즈, FS라고 제가 약자를 썼는데요. 네, 이것은 원칙적으로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비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이 풀이의 급수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풀이의 급수를 확장을 해서 나온 것이 이 풀이의 변환입니다. 자, 이 풀이의 변환은 이제 영어로는 풀이의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이렇게 FT라고 썼습니다. 자, 이것은 이 풀이의 급수를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이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제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풀이의 시리즈를 확장해서 풀이의 트랜스폼이 됐는데, 얘는 이 비주기 신호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풀이의 변환의 이제 개념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요,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한 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 주파수와 그 배수의 주파수로만 스펙트럼이 구성됩니다. 즉,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죠? 기본파 또는 기본 주파수라고 한다 그랬죠? 주파수, 영어로는 기본 주파수죠. 기본 주파수, 기본파 또는 기본 주파수, fundamental frequency. 네, fundamental frequency라고 하고, 나머지 이것들의 정수배, 그러니까 2배의 부재로, 3배의 부재로, 4배 이런 것들. 자, 요런 주파수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생각나세요? 자, 생각이 나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거 보고 고조파라고 한다 그랬죠? 고조파. 그리고 영어로는 하모닉스. CS.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 기본 주파수와 고조파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은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주파수로 스펙트럼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모든 주파수에 다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주파수니 고조파니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무한대 개의 주파수로 모두 다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의 스펙트럼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용어를 하나 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 영역,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신호의 시간 영역, 그리고 신호의 주파수 영역. 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시간 영역 표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측정기라든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신호를 그대로 찍어보면 X축은 시간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파형이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의 흐름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XT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이걸 어떤 방법이든 푸리에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떤 이 신호의 스펙트럼이죠, 이게. 자, 스펙트럼이고, 이 신호의 어떤 주파수들이 어떻게 돼 있나.
이 스펙트럼의 X축은 주파수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돼 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시간 영역 같은 경우는요, 자, 타임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임 도메인. 주파수 영역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CY 도메인. 네. 그래서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를 변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푸리에라는 어떤 기법이죠. 그래서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XT라는 이런 기호로 신호를 표시를 하고 이것을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XF라는 주파수 영역의 어떤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똑같은 X지만 주파수 영역에서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 X이지만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대문자 X를 써주고요. 괄호 안도 푸리에 변환하기 이전에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타임이죠. 그래서 그 타임에 T자를 써가지고 XT 이렇게 쓰는데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XF, 여기 F는 당연히 뭐의 약자겠어요? 프리퀀시의 약자겠죠. 프리퀀시의 약자 대문자로 쓰고 F 이렇게 씁니다. 또는요, 이렇게 X하고 우리가 주파수를 나타내는 게 또 하나가 있었죠. 오메가라는 게 있었죠. 오메가라는 거는 이 F에다가 2파이라는 상수값을 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오메가라는 것도 사실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오메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XF 또는 X오메가 둘 중에 책이나 이제 또는 뭐 자료나 보면은 이렇게 XF로 쓴 데도 있고 X오메가로 쓴 데도 있습니다. 동일한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다만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서는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이 두 개를 약간 혼용을 할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X오메가를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사실 다른 책에도 보면은 이 X오메가 쪽이 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오메가로 표시했을 때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 이런 관계가 있어서 F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 2파이라는 값이 자주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파이 F라는 말을 자주 쓰느니 차라리 이걸 오메가라고 해버리자. 네, 그래서 이 X 오메가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건 차츰 보실 거고요. 이거를 푸리에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버스 푸리에 변환이라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시간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고 푸리에 역변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XT라는 시간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푸리에 변환의 기호는 어떻게 쓰고 실제 변환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것과 비슷한 그림인데요. 시간 영역의 거를 푸리에에서 이제 F라는 앞 글자만 따서 보통 이렇게 표시 많이 합니다. 이러면 푸리에 변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F가 되고 또는 X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변환, 푸리의 역변환은 반대로 가는 건 F의 마이너스 1,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푸리의 변환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저건 이제 그림이었고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XF는 즉 이건 푸리에 변환된 거죠. XF는 F의 XT다. 즉 XT를 F, 푸리에 변환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역변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XF를 F의 인버스를 해라. 그러면 XT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보통 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라는 연산자, 이 F 안에 어떤 이제 신호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푸리에 변환이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반대로 F-1을 해서 여기에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계산이 되는데, 실제 수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아래 식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식이 이게 이제 풀이의 변환의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이 풀이의 이제 역변환의 식입니다. 자, 풀이의 변환식 보죠. xf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 요게 지금 원래 그 신호입니다. xt를 뭘 곱하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2파이 ft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2파이 f라는 거는 우리가 오메가라는 값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공식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dt 해라. 자, 이것도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자, 이게 그 풀이의 변환의 수식이고요. 이게 뭐 어떻게 유도돼 나왔냐 하는 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하지 않겠고, 원래는 사실 이건 이제 풀이의 시리즈에서 유도가 이제 돼서 나온 건데요. 그냥 결과식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공식은 분명히 우리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풀이의 역변환을 보겠습니다. 풀이의 역변환은 xt를 구하는 건데 비슷합니다. 위의 식과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이번에 이제 주파수 영역의 식 대문자 xf가 되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j2파이 ft. 여기 차이는 여기 앞에가 플러스라는 거, 플러스이고 풀의 변화는 마이너스라는 거, 그 차이만 있죠. 그리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2파이 f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오메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이게 xt가 아니고 여기가 xf가 되겠죠. xf가 아니라 x오메가가 됩니다. x오메가. 자, 좀 고쳐주십시오. x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t.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도 암기를 하셔야죠. 자, 이 두 개가 풀이의 변환 쌍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고 반대로 풀이의 역변환을 하고 하는 건데, 두 식 중에 지금 제가 이제 두 개의 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지워볼까요? 네, 지워도 이 부분은 이제 x 오메가인데요. 네, 자, 두 식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낸 식, f로 나타낸 식과 오메가로 나타낸 식 중에서 이 오메가로 나타낸 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2파이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오메가로 나타내는 게 조금 수식을 쓰거나 할 때 편한 점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게 f 쪽이 편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이게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이 오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이건 이제 실제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위의 그림은 어떤 사운드, 소리의 시간 영역 신호입니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이게 XT가 되겠죠? XT. 이거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이의 변환을 했습니다. 실제 컴퓨터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여기 X축은 여기 헤르츠라는 단위 보이시죠? 주파수입니다. 여기 X축은 주파수고 그 주파수에 이제 성분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XF의 그래프 또는 뭐 여기는 이제 오메가가 아니고 헤르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XF가 되겠습니다. XF의 그래프가 되겠고, 자, 이것은 타임 도메인, 신호의 타임 도메인 표현.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퀀시 도메인 표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신호는 이 697Hz와 1209Hz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아래쪽 신호는 852Hz와 1477Hz가 합쳐진 건데, 요 두 개가 뭐 눈으로 봐서는
뭐 잡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풀이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물론 여기 그림이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축 그 컴퓨터 화면에서 크게 해놓고 읽어보면 여기 뼈 조각의 솟은 부분들이 여기 해당 주파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보면은 이 주파수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타임 도메인에서 봐서는 비슷해 보이고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지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분명히 피크가 솟아있는 주파수가 여기와 여기는 분명히 다른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파수들이 합성된 거구나 하는 거를 용이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이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풀이의 변환 사실 이런 거에다 스펙트럼 분석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문제를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것부터 좀 하나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풀이의 변환 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신호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신호. 가장 간단한 신호라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델타 함수가 되겠죠. 신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XT는 델타 T입니다. 이걸 풀이의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즉 이것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식에다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자,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풀이의 변환식. X 오메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서 DT 적분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풀이의 변환식이죠. 그럼 이 XT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델타 T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XT 자리에 델타 T를 넣은 식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DT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델타 함수의 적분은 정말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델타에다가 뭔가가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델타에다가 어떤 함수 f라는 게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수의 곱하기 배우셨을 텐데요. 여기 델타가 있고 여기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요거 두 개를 곱하기를 했어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이 델타는 여기 가운데 여기 빼놓고는 다 0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여기 이 델타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전부 0 돼버릴 거예요. 곱한 이후로는.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적분을 한다는 거는 적분이라는 건 여러분 적분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x축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사이의 면적이라는 것이 적분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적분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면적이라는 게 없어요. 이 신호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도 다 0이니까 이 부분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델타에다가 어떤 f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델타가 하나 튀어나오는 자리, 지금 여기 튀어나온 자리는 t는 0에서 튀어나오죠. 델타가요. 그래서 0에서 튀어나온 자리에 그 f의 어떤 함수값이 곱해지는, 그래서 f0, 요 값이 결국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델타가 곱해졌을 때는 이 델타가 튀어나오는 값을 갖는 그곳에다가 이 f 값 집어넣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적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델타가 있고 이게 이제 여기 f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ft에 해당되는데 결국 이것의 답은 f0라고 그랬었죠. 네. 네, 델타가 0이 되는 곳 f0. 즉 여기에다가 제로를 넣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은 이제 t 이꼴 0일 때만 값을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익스포넨셜 0승이 되겠죠. 예. 어떤 수의 0승은 항상 1이죠.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주파수 스펙트럼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됩니다. x 오메가는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파수에서 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여기도 사실 F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메가가 되겠죠. 네. X축이 오메가일 때 모든 주파수에 1을 갖는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델타 함수의 스펙트럼은, 모든 주파수에서 동일한 어떤 성분을 갖는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주파수부터 매우 높은 주파수까지 똑같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걸 다 합쳐야 델타가 된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 일상 주변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번개가 친다든가요. 뭐 천둥이 친다든가 똑같은 얘기죠. 또는 뭔가를 때렸을 때 뭐 책상을 쿵 하고 때렸다거나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 강한 에너지가 집중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주파수 성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는 그 지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 인쇄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펜을 들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x 오메가 이퀄 풀이의 변환 이제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이제 풀이의 공식이고요. 자, 여기 xt 자리에다가 요거를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u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ut 한번 보시죠. 이 ut는 뭔가요? ut라는 거는 계단 신호죠. 계단 신호. 그래서 ut는 이렇게 되는데 t가 음수인 곳에서는 다 0이고 양수인 곳에서는 얼마 값을 가져요? 1이라는 값을 갖죠. 네. 그러니까 음수와 양수가 다 구별된 함수인데, 그래서 이 ut라는 거는 만약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적분 안에 값 다 0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고, 양수인 경우에만 1인데 1은 이제 곱해도 1이니까 이걸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부분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 하고요.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ut는 1이니까 1 썼다 치고요.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익스포넨셜이 지금 두 개인데요. 이렇게 곱셈으로 돼 있을 때는 지수 안에서 합칠 수가 있죠. 즉 0에서 무한대 익스포넨셜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수 신호의 적분 어떻게 하나요? 여기 옆에 작게 한번 써볼게요. 뭐 익스포넨셜 뭐 알파 t dt 요거 적분해라. 어떻게 적분하면 됩니까? 요거 적분은 여기 t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상수라고 한다면 그걸 분의 1로 나오고 익스포넨셜 알파 t 뭐 플러스 뒤에 상수 써주면 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지수의 이제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이것은요, 여기서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t 앞에 있는 이거 전체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t 그리고 이거를 0에서 무한대까지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렇게 닫고요. 자,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편의상 좀 풀어쓸게요. 마이너스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거죠. 이거가 t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요. 두 번째 것부터 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코사인 오일러 공식에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자, 앞에 오일러 공식이라는 데서 이제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일러 공식입니다. 즉 이런 사인파예요. 코사인과 사인입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네들은 이런 사인과 코사인이 합쳐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죠. 계속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지수 신호입니다. 자, 지수 신호는 둘 중에 하나죠. 지수 신호는 이렇게 내려가서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커지거나. 자, 커지는 차이는 지수 부분이 이렇게 음수이면은 작아지고요. 지수 부분이 양수이면은 커지게 되죠. 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지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t 앞에 지금 마이너스 a인데 지금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문제 자체에서.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지수 부분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수가 음수가 되는 부분.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가 음수니까 쭉 되면은 0으로 되겠죠, 결국. t가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앞에 거 지수가 0이 돼 버립니다.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0을 곱하니까 다 0이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 무한대일 때는요,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에 무한대일 때 넣어보니까 0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얼마인가? 자, 0일 때는 빼기를 하면 되죠. 여기 t에다 0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의 0승이죠. 어떤 숫자의 0승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빼기 1. 즉 1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의 0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0-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 앞에 거가 곱하면 이거는요,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x 오메가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수 신호의 스펙트럼인데요. 제가 설명을 뭐 길게 장황하게 하긴 했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꼭 풀어보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 문제 자체를 보시면 지수 신호가 이렇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거 전체가 꼭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만약에 이게 지수가 음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풀이의 변화는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자, 문제 다시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앞장에서 했던 거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지수 신호의 ut 이걸 곱한 거는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 이게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풀이의 급수와 마찬가지로 이 진폭을 나타내는 진폭 스펙트럼과 위상을 나타내는 위상 스펙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의 지금 요거는 지금 복소수죠. 이 복소수의 진폭을 구하게 되면 진폭 스펙트럼이 되고요. 위상을 구하면 위상 스펙트럼이 되는데, 저 복소수의 진폭은
루트 a제곱 플러스 이것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아크탄제타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이렇게 그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저런 지수 신호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컴퓨터나 어떤 측정기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림은 이제 이런 그림이 컴퓨터 화면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지수 신호라는 거는 이쪽 저주파 쪽에 낮은 주파수 쪽에 어떤 성분이 많고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또 사각 펄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빨리 풀어볼게요. x 오메가는 공식부터 쓰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입니다. 자, 역시 xt 자리에다가 저 원래 함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xt는 여기 마이너스 t부터 t 사이에서만 a라는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이거든요. 그래서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그리고 그때 xt 값은 a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지수 신호의 적분이기 때문에 a는 원래 있던 것이고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그리고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요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a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대문자 t 그리고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인데 여기 마이너스 t가 들어가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j 오메가 대문자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가 끝인 것 같지만 좀 더 간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오일러 공식은 여기 아래쪽에다 써보면 이거죠. 익스포넨셜 어떤 j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 이게 있으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그리고 만약에 지수 부분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세타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 이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 간략하게 쓸게요. 코사인 마이너스 j 사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괄호 열고 이 괄호를 잊어먹어서 많이 식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괄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 j 사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 이 코사인과 이 코사인은 여기 이거 빼기 코사인이니까 이거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사인이 두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j 사인 오메가 대문자 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간략하게 다시 써볼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j 사인 오메가 대문자 t j까지 쓰시면 안 돼요. j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거 보죠. 마이너스 약분되고 j는 또 j끼리 약분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메가 분의 2배의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가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죠. 한 단계만. 새로운 거 하나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한 단어로 좀 나타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분모에 오메가가 있고 분자에도 오메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 하나 써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분의 어떤 사인 x 형태, 사인 x 요런 형태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우리가 싱크 함수라고 SINC x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싱크 함수. 자,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싱크 함수 형태로 이제 표기를 해보면, 싱크 함수로 표시를, 색을 좀 바꾸고요. 자, 여기서 싱크 함수로 하려면 분모하고 분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식에서 보면은 여기는 사인 오메가 t인데 분모는 지금 그냥 오메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분모에 t를 곱해주고 또 여기다가도 t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니까 뭐 t는 서로 약분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오메가 t, 여기도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싱크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싱크가 됐어요. 이 부분은 싱크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식은요, 이 두 배의 뭐 AT에도 좋고 TA에도 좋고요. 싱크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싱크 함수로 나타낸 답이 되겠죠. 뭐 위에 것도 답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 함수까지 해주는 것이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여기 넘어가는 부분요. 오일로 공식을 이용해서 한 단계 더 간단히 한다라는 것과 여기에서 싱크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또 간단히 한다. 뭐 이렇게 두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은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그 앞서 했던 그 싱크 함수 그래프 모양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싱크 함수 SINC x라는 거는 x분의 sin x고, 그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되는데, x가 0일 때는 1이에요. 1이고 이렇게 옆으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는, 그러니까 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양쪽이 또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고요. 이런 형태가 싱크 함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까지 뭐 예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 사실 지금 풀어본 예제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뭐 풀이의 변화는 충분합니다. 이게 뭐 사실상 얘기해서 요즘에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더 복잡한 신호는 이제 컴퓨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요. 주요 신호의 풀이의 변환쌍인데, 시간 영역에서는 델타 t라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1이 되고요. 시간 영역에서 어떤 a라는 값은 주파수 영역에서 2파이 a 델타 오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수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 이 밑에도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혹시 어떤 다른 특별한 응용 분야를 했을 때 필요하다 생각되면 이제 그때 뭐 혹시 외우면 되고요.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는 다 외워 놓으시고, 또 앞에 예제에서 했듯이 풀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이 변환의 성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선형성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신호가 여러 개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그냥 다 더하기 형태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x1t, x2t 이렇게 했을 때 x1에 대한 거 스펙트럼 구하고 x2에 대한 거 스펙트럼 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시간 천위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신호 XT를 T0만큼 이동을 시킨 거를 하면은 풀이에 변환한 스펙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원래 X의 스펙트럼에다가 앞에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0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뒤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한번 눈으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어떤 신호 H와 X를 컨볼루션이라는, 여기 이제 별표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거든요. 요걸 했는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냥 곱셈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세발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의 이제 의미는요. 시간 영역에서 X를 절대값에 제곱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신호의 에너지죠.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X 오메가는 스펙트럼이죠. 이 스펙트럼을 제곱하고 한 거. 이건 이제 시간 영역에, 이거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에서 에너지고,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계산한 에너지인데, 요 두 개의 에너지 계산 결과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해도 에너지 계산할 때는 그냥 풀이의 변환된 거에서 계산해도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파세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0년 전에 풀이에가 만들어냈던 그런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는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의 변환의 기본 공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제들이 있었죠. 그런 예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풀이에가 하지 않았던 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풀이의 변화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